그러면 이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3개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2개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 활동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면은 2개로 해서 1000자, 500자 이렇게나 아니면 800자, 700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선생님 저는 활동들을 3개 정도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3개, 500자, 500자, 500자 정도로 그 분량을 나눠가지고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학업과 학습 경험 이렇게 딱 키워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2번은 그냥 활동을 쓰래요.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2번에 써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볼게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이에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나열합니까? 어떻게 쓰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뭐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탐구대회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나의 열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수치화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무엇을 질문하냐?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봤던 것들 그런 게 무엇이 있을지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고 싶어 했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하라는 것들도 아니고 검정고시 성적에 중요한 것들도 아닌데 그냥 내가 관심이 가서 해봤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배우고 싶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다거나 책을 읽어봤다거나 강의를 들어봤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언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하면서 좀 곱씹어보는 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뭐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뭐 경제학자들에 대한 책을 읽어봤다거나 이러한 순간들을 곱씹어 볼수록 나의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성, 적극성, 그리고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번 문항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저는 어떤 활동을 나열해야 될까요? 어떤 활동을 써야 될까요? 이러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관심 있었던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생활기록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 교내대회 수상 실적이에요. 교내대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탔는가 이게 아니라 노력을 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2번에 들어갈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내대회 수상 실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우리의 매력을 드러내냐? 바로 검정고시 성적에 더해서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입니다. 관심 분야의 책을 얼마나 읽어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찾아봤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 학과에 가고 싶은데 제가 한 활동들은 이 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혹은 제가 한 활동들이 맞는 과를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전공 적합성이 반드시 그 전공에 딱 맞는 것들을 찾기는 아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학 입학 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개설된 과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폭도 굉장히 작고 그러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기초 소양을 쌓는 능력도 전공 적합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떠한 학문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학문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부터 계속 경제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학과에 내가 가고 싶어요. 하지만 경제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한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수학이 재밌어서 경제학과를 가려고 했을 뿐인데 어떡하죠 선생님? 했을 경우에는 내가 수학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봤는지, 수학에 내 시간을 투자해봤다, 수학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는 겁니다. 나 수학 조금 열심히 해봤고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쓰면 대학에서 그래 경제학과에서 수학을 많이 다루니까 수학적 소양이 충분한 인재네 뽑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폭넓은 기초 소양을 쌓는 능력을 허술해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폭넓은 기초 소양도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도 다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 심화 과목 선택 사항, 그리고 수업 참여도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이 심화 과목 선택 사항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교에서 물리2 같은 과목들 있잖아요. 나는 물리2가 너무 좋아. 근데 물리2를 선택하려는 친구들이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제가 성적을 따기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학생들이 적은데. 하지만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나의 그런 탐구,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리2를 선택해봤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물리2에 관심이 있어요. 지적 호기심 드러냈죠? 그리고 자기주도성. 그래도 나는 이러한 유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물리를 선택했어요. 물리2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열정, 적극성까지도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심화 과목 선택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도도 같이 봐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건데 약간 이 학생이 수업 때 졸았는지 아니면 열심히 들었는지 눈 반짝반짝하게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수업 참여도 특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심화 강의 수강, 전공책 도전 등이 있습니다. 이 학과에 가고 싶으면은 그 학과에 대해서 쳐보면은 그 관련된 전공 책들이 나와요. 어떤 강의를 배우는지 커리큘럼도 나오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이런 책들을 읽어요 라고 하면서 전공 책들도 되게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학문 좀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한번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강의도 수강해봤어요 라는 겁니다. 요즘은 무크라고 해서 K무크라고 해서 대학교에 있는 강의를 직접 우리도 그냥 들어볼 수 있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들어봤어요. 저 지금 상태에서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가 없어서 그래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공 책을 읽어봤다거나 심화 강의를 들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여기서 많이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호기심이나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실천을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매년 내가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그 직업을 학생이 원하는 진로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 이렇게 쓰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칸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3년 내내 똑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매년 그런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들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는 이러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라고 여기서 2번 문항에서 서술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너무 끌려서 좀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해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라고 약간 서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번 문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기부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 내가 이 학교에 진학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항목이 또 2번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진로가 만약에 명확하고 그렇다면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면은 이제 인생 다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진로의 디딤돌 역할이라는 것을 좀 딱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꿈을 꾸고 있고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 이 학과에 진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저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문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끌려서 공부해봤던 순간들, 그런 경험들, 그런 소재, 주제들을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분야도 알게 될 거고, 그렇게 관심 분야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학교, 그리고 학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항이 1500자로 굉장히 양도 다른 것들에 비해 많고 조금 더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매력을 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탐구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나의 흥미 분야는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문항이에요.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여 있는데 바로 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천한 사례를 여기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는 학업 외 소양,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와 이렇게 별개로 인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학과에 한 명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탐구 공간이 아니잖아요. 대학은 학과에 적어도 20명, 10명이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동기들이 될 텐데 그 속에서 얼마나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내면서 자기 것을 탐구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잘하는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팀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능력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능력이 좋아서 다 해내요. 진짜 싹 다 해내. 너무 똑똑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성과를 잘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나중에는 결국 와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그런 인재를 원하지 않아요. 혼자만 똑똑한 인재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내고 유대관계가 좋고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 외 교내 수상 실적이에요. 학업 외 교내 수상 실적은 이제 모범상, 효행상, 봉사상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스포츠라던가 방과후라던가 이런 데에서 사람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활동들 중에서 배려가 있는지, 리더십이 있었는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곳에서도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을 해본 적이 없고 좀 그런데 나서기 조금 부끄러워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리더십이에요. 약간 옛날에는 이런 게 조금 각광받고 조금 좋은 평가 요소로 작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앞장서서 끌어가는 사람들 리더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나에게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사의 결정 과정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리더십의 일종이라고 요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아리에 장도 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조금 걱정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단체 활동이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냈었는지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자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3번에서 서술을 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단체 활동에서의 경험이 없어요. 저는 단체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봉사를 해봤던 것을 써볼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걸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배려라, 나눔 이런 것들을 거기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체 활동에서의 경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대인관계가 얼마나 잘 하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어울렸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조금 비중이 큰데 혼자서 뭘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나는 이 정도도 괜찮은데 이걸 좀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은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체 활동에서의 경험을 추천드려요. 꿈드림 센터에서 요즘 아울리치라던가 아니면 자치위원회라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몇 번 참여하면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형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 센터 활동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런 활동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참여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단체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런 경험의 일종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의 꿈드림 센터에 연락을 해서 혹은 찾아가셔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해봐도 될까요? 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여기 자기소개서 3번 문항 혹은 2번, 1번도 상관없어요. 이런데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서류 전형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보냐면 출결 상황을 봅니다. 출결. 얼마나 조퇴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지각을 해봤는가, 얼마나 결석을 많이 했는가 이런 걸 봐요. 왜냐면 학교에 빠짐없이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실도로 작용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결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결 사항을 보나, 이렇게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출결 점수를 환산합니다. 무슨 소리냐? 검정고시 성적 95점에서 100점 이 정도는 2등급으로 2등급의 정도로 그 출결 점수를 환산할게요 라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번 결석하면 5점을 깎는 대학이 있다라고 보면 검정고시 성적이 95에서 100점이면은 그냥 통과, 그리고 90점에서 95점이면은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 좀 검정고시 성적에 따라서 그 평균에 따라서 출결을 좀 확인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 그냥 전 교과전형 아니니까 검정고시 성적 그렇게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하는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성적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는 지원자의 대인관계나 인성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학생의 대인관계는 원만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런 인성이나 개인적 특성,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3번 문항에서 혹은 이런 서류 평가 항목에서 평가한다 라는 것을 알고 이걸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